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다시 이제 쌍방울로 예, 가요? 예. 쌍방울. 이게 저도 재판이 많으니까 저도 법과는 그렇게 크게 제가 연관고리가 그 머릿속에 없는데 서랍이 여러 칸이 있어요. 예. 쌍방울, 대장동, 뭐 공직선거, 뭐 위증교사, 뭐 워낙 이제 많아서 사실 일반인들은 법원에 갈 일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없죠. 법정 용어 자체도 굉장히 생소하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네, 아마 네. 우리 지금 시청해 주시는 분들도 뭐 아마 다 비슷한 느낌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뭐 의견 있으시거나 질문 있으시면 저희에게 그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또 실시간으로 여쭤보도록 할게요. 자,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법관 기피 신청을 제출했는데 네. 간이 기각이 되지 않고 이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어요. 네. 기피 신청은 왜 한 겁니까 일단?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미치고 환장할 노릇이죠. 1심 때 그러니까 이 사건을 오케이 여기 예. 마침 펜이 3개 있는데 네. 이 사건을 1심 했어요. 요게 마찬가지로 3개 다 대북송금 사건인데 요거 1심에서 9년 6개월 선고받은 게 외국환 거래법 위반 혐의예요. 예. 죄목이. 네. 근데 이걸 이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는데 요거 끝나고 나니까 검찰이 파란색 빨간색 2개를 더 기소를 했어요. 그게 제3자 뇌물이랑 남북교류 협력법 네. 얘기하시는 거죠? 예. 결국에 사실관계는 같아요. 쌍방울 통해서 북한에 돈 주게 만들었잖아. 이거거든요. 같은 사실관계를 가지고 죄목을 달리해서 3개를 기소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를 말도 안 되는 이 재판 지휘를 거쳐서 중형을 선고받았잖아요. 근데 이 재판부가 이 사건을 맡은 거예요. 이 사건은 이재명, 이화영, 김성태 3명이 공동 피고인이거든요. 이화영 부지사 입장에서는 사실관계가 같다고 했잖아요. 예. 그리고 이 재판장이 스스로 법정에서 뭐라고 했냐면 연관 사건하고 쟁점과 증거관계, 사실관계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관 사건에서 이미 확정된 심리가 다 이루어진 것은 생략을 할까도 생각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 사실상 같은 사건이라는 예. 거 재판장 스스로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 재판부는 이미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고 만약에 여기서 유죄가 아니고 무죄를 선고할 수 있습니까? 아, 이건 그냥 답정너 느낌 아닙니까? 자기 부정을 해야 돼요. 예. 이 재판부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 재판 시작하기 전에 이미 유죄예요. 그러니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아니 그 재판부에서 재판 또 다른 이 2개 빨간색 파란색을 또 하는 거는 이거는 부당하지.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법관 제척 사유 중에 전심 관여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1심 판결문 작성에 관여한 판사가 상급심에 관여할 수 없다라는 네네. 거거든요. 이 전심 관여. 근데 이거는 같은 1심이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전심 관여는 아니야. 예. 그러니까 버티고 있는 건데 근데 사건의 본질은 하나고. 하나예요. 오히려 전심 관여를 할 수 없게 돼 있는 것은 법관이 예단을 갖고 재판을 하면 안 되니까 그런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유죄 예단을 넘어서서 유죄 신념이에요. 나를 부정해야 되는데. 그것도 심지어는 동시다발적으로 네. 하나의 그러니까- 신념을 갖고. 그러니까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고. 예. 그래서 이제 기피 신청을 했고 검찰은 이거 재판 지연시키려고 하는 거다. 기각해라.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재판장이 이제 간이기각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아서 정식적으로 이제 심리 절차를 밟기로 했고요. 지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그 뒤에 2건 같은 경우는 이재명 대표랑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이 같이 엮여 네, 있잖아요. 네.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바라봐야 하나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러니까 전 이제 본 적이 없는 일을 어제 이제 들은 건데 그러면은 피고인이 3명이잖아요. 예. 이건 이제 사건이 아니고 이건 이제 피고인입니다. 네. 1피고인, 2피고인, 3피고인. 이거 활용도가 네, 좋네요. 좋네요. 여기 늘 놔둬야 되겠어. 피고인이 3명인데 한 명이 기피 신청을 해가지고 이 사람은 재판이 중단돼요. 예. 이화영은 중단되는데 2명이 남잖아요. 네. 통상의 경우는 누가 기피 신청을 하면 이 재판을 통째로 중단돼요. 그래서 최종 결론이 나올 때까지 예. 기다려요. 이화영 전 부지사가 1심 때 기피 신청을 했는데 네. 그때는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하고 공동 피고인이었는데 그때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면 어제는 이거 한 명만 중단시키고 나머지 2명 그냥 진행하겠다는 거예요.
아니 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신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렇지 이화영 유죄 않고서는- 신념 플러스 예. 이재명을 내가 반드시 유죄 선고를 하겠어. 이런 게 아니면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이해가 안 돼요. 아니 뭐 재판 지연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데 지금 준비 기일 단계거든요. 그러니까 본 공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12월 17일에 또 한 번 준비 기일을 한다고 했어요. 예. 그러면 17일에 본 준비 기일을 하고 나서 이제 본 공판 들어가겠다는 건데 그 다음 주부터 법정 휴정기예요. 예, 겨울에. 동계 휴정기. 예. 2주 동안 휴정기 있단 예. 말이에요. 그러고 나면 이제 12월 둘째 주가 될 텐데 1월 둘째 주가 될 텐데 1월 말에 또 설이 마지막 있죠. 주에 설 연휴가 예. 있어요. 그리고 2월 초에는 법관 인사가 있어요. 그러면 기껏해야 1월 중순에 한 번 정도 본 공판 할 거거든요. 그러면 설 지나고 나면 그리고 법관 인사 지나고 나면 이 기피 신청에 대한 최종 결론이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다렸다가 그때 같이 그렇죠. 하면 되죠. 왜 이러고 있는 건지. 왜 이렇게 급하게 지금 그것도 못 기다리면서까지 과거에는 이런 사례가 별로 없었을 거라고 제가 추정을 하지만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당대표가 유죄가 나오길 바라는 어떤 그런 신념을 갖고 임하는 게 아닌가. 그거 아니고선 해석이 불가능하다. 예전에 그 판사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 진보 쪽에 있는 인사들만 만나면 아주 전문 용어로 아작을 내는 판사가 하나 있었어요. 그 판사가 부활한 것 같아요. 아, 그거 아니고 해석이 안 돼요. 그리고 실제로 1심 재판 과정에서 법정에서 직접 목격한 것들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았거든요. 이거는 일반인들은 저게 무슨 의미인지 잘 이해하실 수 없을 수도 있는데 법조인들이 들으면 깜짝 놀라는 일들이 많았어요. 근데 그런 거를 봐왔던 예. 재판장이니까 이화영 전 부지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뭐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